안녕하세요, 불스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운드 엔지니어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신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뮤직스미스라고 하는 녹음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디 아티스트들 기획, 제작하는 주식회사 하이블레코드에서 대표이사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몇몇 대학에서 강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가요 송곡 쪽 팀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작편곡 이런 일들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인디 아티스트들 아윤, 문사운드, 어쿠스틱 밴드 달문 등등 이런 재능 있는 인디 아티스트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인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랑 또 같이 운영하고 있는 같은 다른 대표님의 제자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서로 소개받아서 재능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비를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메인 컨버터는 UAD사의 아폴로 X16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이크 프리앰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루퍼트 니브사의 쉘포드 채널 스트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랑 아닌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니지만,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쉘포드 채널 제일 먼저 구매했던 것 같아요. 2016년도 AES에서 이게 발표가 딱 되는 거 보고, 아, 저건 사야 된다, 저건 꼭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예약 주문 넣어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냥 저만의 그냥 소소한 자랑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더 캐릭터성 있는 마이크 프리앰프를 또 욕심을 내서 API사의 512V 모델과 그리고 그레이스사의 M201 마크 2 모델, 이렇게 마이크를 여러 가지 좀 성향이 다른 걸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레이스 디자인의 M201 마크 2,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 경우에도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굉장한 장점이 쉘포드 채널 스트립이 좋기는 한데 가끔 안 맞는 보컬 분들이나 혹은 악기가 있는데, 그럴 때 그레이스 M201 로고 하면 확실한 실패 없는 녹음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마이크 채널 스트립이 원인풋 원아웃인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원인풋 투아웃이라 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채널 자체를 마이크 컴프레서를 뭐 다르게 쓴다든지, 혹은 하나는 그냥 프로세싱이 안 된 그러니까 세이브죠. 그리고 하나는 프로세싱이 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뭔가 저한테는 약간 신뢰 아이콘 같은 그런 좋은 장비입니다. 메인 스피커는 포칼사의 트리오 6B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서브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반톤사의 믹스 큐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그냥 제 최근에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구매를 했던 건데, PC 파이 스피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음이 세가지고 크로스 체킹용으로 의외로 괜찮습니다. 저는 추천합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긴 한데요. 뭐 사람들마다, 엔지니어 분들마다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저는 스피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면 저는 모니터링 스피커로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 물론 장점이 있거든요. 뭐 아주 디테일한 소리의 밸런스라든지 소스의 어떤 그 세밀한 거를 듣기는 유리할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의 이미지감이나 이런 부분들 표현에서 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7:3 정도로 전체적인 거는 스피커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세밀한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로스 체킹용으로 헤드폰으로 사용하는 쪽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스피커로 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우선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믹스를 할 때 킥을 만질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는 편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사운드 혹은 제가 원하는 이미지의 킥이 나올 때까지 공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곡에서 척추와 그리고 하체를 담당해 주는 게 개인적으로 킥과 베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킥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미지, 제가 원하는 곡 혹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신 레퍼런스에 맞춰 가지고 이미지를 먼저 잡고, 그 킥에 기준해서 같이 이제 베이스랑 제가 원하는 적절한 밸런스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쌓아가는 형태로 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스피커를 다른 분 작업실에 가거나 혹은 제가 스피커를 구매를 해야 할 때 모니터링 할 때 사용하는 음악은 스틸리덴의 가스라이팅 앱이라는 곡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곡이 너무 훌륭하고요. 뭐 스틸리덴 음악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스틸리덴 그 음악 자체도 워낙 좋고, 그리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곡의 믹스가 굉장히 각각의 요소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뚜렷하게 들리면서 이렇게 배치들이 딱 정해진 위치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스피커를 듣던지 간에 제가
듣던 사운드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앞으로 나와 있는지 혹은 옆으로 벌어졌는지, 그리고 항상 제가 듣던 이미지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밸런스로 있는지를 체크하기에 굉장히 좋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모니터링 곡이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는 그 가인 씨 음악 중에 팅커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 같은 경우에 보면 패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재미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음악을 들으면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소리가 또르르 움직이는 소리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의 이미지감에 움직이는 무브먼트 같은 걸 체크할 때 개인적으로 그 음원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제일 처음 사용했던 거는 아이콘, 최근에 BLS에서 수입하시던데 아이콘의 5인치 스피커를 구매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제 작곡 처음과 시작을 했던 스피커고, 그 뒤로는 아담사의 A5X, 그리고 이브사의 SG207, 그 다음에 SG307, 포칼의 트윈 6B,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포칼의 트리오 6B까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작업실에서 믹스라든지 혹은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은 스피커 앞에 굉장히 장시간, 뭐 어떤 경우에는 막 10시간씩 넘게도 있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소위 말하는 이제 귀가 금세 피곤해지는 성향의 어떤 커브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들은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 내추럴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포칼이라는 스피커는 섬세하고 디테일한 표현력이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장르에 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처음 이 스피커를 받았을 때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은 박스가 진짜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생긴 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사진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이 실제로 보는 거랑 이게 사이즈가 진짜 크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딱 받았을 때 처음 든 느낌은 뭐였냐면은, 와 이거 저음 어마어마하겠는데? 내 방에 이게 되려나?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연결해놓고 들어보면은 막 그렇게까지 저음이 우악 쏟아지는 스피커도 아니고요. 굉장히 밸런스가 좋게 나오는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처음 들었던 이미지 중에 하나는 얘 덩치감 못하네, 약간 이런 생각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소위 이제 제가 그 전에 썼던 스피커들 중에 업계에서 이미지감이 좋다 혹은 정의감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스피커들에 비해서 뭔가 좀 표현력이 좀 떨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좀 이렇게 장시간 지금 쓰고 있는 트리오부터 2개의 스피커를 거치면서 현재 와서 드는 생각은, 포칼이 조금 더 과장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구나, 기존에 제가 썼던 스피커들이 좀 과장되게 뭔가 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섬세한 이게 포칼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칼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접하게 됐던 거는 2014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참 포칼이 주변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좀 유명해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특히 솔로 6B가 그때 많이 주변에 작곡가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명이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작업실에 가서 들어봤는데 그 당시 제가 뭘 썼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일단은 딱 듣는 순간부터 바로 그 급 차이, 제가 쓰던 제품과 한 급이 아니라 거의 한 2체급 정도 차이가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사운드에 한번 쇼킹을 했고, 그리고 가격에 한번 쇼킹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당시 학생인 신분에서는 꿈꾸지 못하는 그런 스피커였어가지고 놀라면서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도에 처음 포칼 솔로 6B죠. 처음 딱 봤을 때부터 언젠가는 나는 꼭 한번 포칼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특히 트윈 6B였거든요. 제가 트리오 6B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트리오보다는 트윈 6B가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그거 쓰는 걸 보고 저거 꼭 사고 싶다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요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크게 한번 이게 내 인생 마지막 스피커다 하면서 투자를 했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고요. 사실 트윈 6B를 쓰면서 사운드적으로 단 한 번도 불만족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음악 작업이랑은 상관없을 정도로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포칼이라는 브랜드가 풀 아날로그로 만들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자신호들을 이렇게 걸러내주지 못하는, 차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핸드폰을 옆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제 핸드폰에 전화가 올 때 한 1초 전쯤에 스피커에서 찡 하고 노이즈가
소리가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핸드폰이 딱 울리거든요. 사실 그 전에 썼던 브랜드 제품들이 훨씬 저렴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체감이 있어서 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 역시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스피커들 중에 보면 이렇게 전원을 내릴 때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순차 전원기를 쓰지 않다 보니까 가끔 실수로 스피커 이전에 있는 장비들을 끈으로 해서 퍽 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커가 뒤에 전원부가 좀 망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 곤란했었는데 BLS에 연락을 드렸더니 굉장히 신속하게 거의 당일 수준으로 수리를 바로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작업 공백을 최소화시켜줬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상황이 그렇게 터지다 보니까 괜히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선택했던 스피커가 요 트리오 6B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은 스피커를 모니터링 했던 것 같아요. 데모를 해주신 업체 것들은 직접 봐서 들어보기도 했고, 많은 매장 가서 제품을 들어봤었는데, 우선은 트윈 6B에서 제가 단 한 번도 불만족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이 일단은 제일 첫 번째였고요. 포칼의 제일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SM9이 가지고 있던 포커스 모드, 그게 저한테는 이거 굉장한 메리트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크로스 체킹을 하거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고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고요. 트리오로 오면서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 부분들이 싹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우선 이 포칼이라는 브랜드가 요즘 이제 소위 업계에서 많이 유행하는 정보량이 많은 스피커랑은 조금 약간 결이 좀 다르다? 아니면 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취향의 문제긴 한데, 정확한 표현력, 그리고 섬세한 표현력 등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장르나 스타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청음해보시고 본인의 취향에 맞으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 제 개인적인 주관인 것 같긴 한데, 디자인 진짜 예쁘거든요. 다른 스피커들에 비해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혹시 작업실에 좀 예쁜 스피커, 디자인 예쁜 스피커 놓고 싶은 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9월 12일 날 저희 회사에서 새로 런칭할 신인 싱어송라이터 하수환 씨의 앨범을 지속해서 작업을 했고요. 곧 발매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음악 잘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개성도 강하고 크게 될 친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프로듀서로도 일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저는 정체하지 않는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믹스도 공부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해서 저 사람 그냥 꾸준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서 발전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목표를 이루고 싶은 그런 뮤지션이 되려고 합니다. 사실 대학 강의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제가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사실 이거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생각도 정리도 하고 많이 했는데도 그래도 많이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래건 PD님께서 너무 편하게, 우리 사전 미팅 때부터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나름 저한테 좀 뜻깊은 새로운 신선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단치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 포칼이라는 스피커를 써오면서 가졌던 경험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뭔가 좀 뿌듯했달까?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저 역시 제가 썼던 장비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저의 어떤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던 시간이어서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회 주신 BLS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